국제유가 30달러 시대입니다. 기름값이 한참 높았을 때에는 고유가라고 힘들다고 하고 이제는 기름값이 한없이 떨어지자 저유가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국제유가 30달러 시대에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30달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국제유가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내는 휘발유 값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환율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기름을 사들여옵니다. 원화로 내봐야 돈을 받아주지 않죠. 달러를 내야지만 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작년만 보더라도 달러 원 환율이 1,0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러어치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1,000원만 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달러 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왔죠. 똑같이 1달러어치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이젠 1,2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내는 원화의 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내려갔지만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얽혀 있는데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는 휘발유 가격 가운데 거의 60%가량의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리터 1,500원짜리 휘발유를 넣게 됐을 때 그 가운데 약 900원 정도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나머지 600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공장을 돌리는 건데 이 기름으로 공장을 돌릴 때 기름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공장들에게 좋은 것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기름값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떨어졌다고 좋아했더니 일본도 기름값 떨어졌고요. 미국, 유럽 너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기름값이 같이 떨어집니다.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만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원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유가는 왜 계속 떨어지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무리하게 너도 나도 기름 생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시장 안에서 50만큼의 기름을 생산하고 있었고 경쟁사도 나머지 50만큼의 기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50의 생산량을 30으로 줄이게 되면 나머지 20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경쟁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남들이 너도 나도 기름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고 있는데 만약에 나만 기름을 덜 만들어서 덜 팔게 되면 내 시장을 뺏기는 것이고 나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무리해서 기름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중동 국가들 너희들이 기름 생산을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내가 기름 생산을 줄이면 나만 손해인데 왜 내가 기름 생산을 줄이느냐. 미국 너희가 생산을 줄여라 라면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과거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빨랐을 때에는 낮은 기름값, 즉 저유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낮았기 때문에 공장을 마음껏 돌릴 수가 있었고요. 공장을 돌리는 만큼 소비가 일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공장을 돌리는 만큼 기업들은 돈을 벌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름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요즘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새롭게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름값이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나 혹은 인구 구조적으로나 우리나라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낮아져도 쓸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분간 기름값은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름값이 떨어질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당분간 이런 저유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읽는 남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겠습니다. 3개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죠. 머니투데이 방송 오마이스타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면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